피부과 전문의로서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딱 세 가지예요. 그냥 피부과 가서 레이저만 하려고 하면 돈만 더 많이 들고 결과는 돈에 비해서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먹는 물 하셔도 괜찮아요. 다른 화장품 바르기 전에 먼저 희석해서 바르시면 훨씬 덜 늙고 살죠. 99%는 자기가 건성이라고 생각해요. 건조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엄청난 화장품을 갖다 바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모공은 더 넓어지잖아요. 너무 고급 정보라. 오늘 원픽은요, 여러분이 정말 관심 있어 하는 피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요즘은 남자분들도요, 100세 시대를 살면서 남는 건 두 개다. 피부랑 헤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원초적인 고민부터 하나하나를 해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피부과 의사계의 전설이시죠. 우리 이유득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구독자분들께 인사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안 피부과의 이유득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전설이시잖아요. 그때 피부과 개념도 없을 때 만든 거죠? 예. 네. 저희 어릴 때 보면 피부 비뇨기과라고 있었어요. 이렇게 피부랑 비뇨기과가 같이 있었지?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아니 이게 비뇨기라는 거는 소변 보는 콩팥서부터 요도 요관까지 하는 그런 과고, 피부는 우리가 보다시피 이렇게 피부잖아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같이 돼 있었나?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피부과 선생님들도 피부 비뇨기과를 하고 비뇨기과 선생님들도 피부 비뇨기과를 하고 이랬었어요. 신촌에 피부 비뇨기과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어디는 비뇨기과 선생님이고 어디는 피부과 선생님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 옛날만 해도 피부병만 봐갖고는 피부과 의사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요즘 피부과가 아니네. 개원가에서 피부과와 비뇨기과가 나눠지게 된 거는 저희 병원이 처음이었죠. 아, 그래요? 그게 몇 년도예요? 94년에 개원했으니까 지금 30년 좀 넘었습니다. 그때 개원한 병원 이름이 이지한 피부과입니다. 그 유명한 네, 이지아. 네. 그래서 저희가 저 이유득, 지혜구, 함익병 이렇게 세 사람이 같이 이제 개업을 하게 됐는데, 아, 그래서 이지암인 거였죠? 네네. 어디에 개원하셨어요? 이대 입구에 있었습니다. 그때 센세이션이네, 그거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죠. 왜요? 아니, 피부병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그때는 피부에 병이 나야 가는 거예요? 저랑 제일 친한 저 1년 선배, 야, 유두가 너 미쳤냐? 이런. 레이저 처음 들어올 때 레이저도 시작하고 여드름 치료도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3년쯤 지나서 97년도 뭐 이러면은 대한민국에 피부과는 이대 앞에 거기밖에 없는 거죠. 그 이후로도 재밌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장님 그거 아세요? 저 그때 거기 갔었어요, 이 대학에. 아, 그러셨어요? 그럼요. 네, 그때 네. 거기밖에 없는데 어딜 가요? 맞아요. 거기까지. 그때쯤 이제 IMF 시작해서 돈의 가치가 되게 중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조그만 돈이라도 가치 있게 쓰려면 서울의 유명한 피부과 찾아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더 유명해지는 병원이 됐었습니다. 30년 넘게 계속 진료를 보고 계시잖아요. 단골 환자 기억에 남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처럼 그때 20대 후반이면 지금 이제 60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학 다닐 때 자기가 얼굴이 제일 나빴죠. 여드름도 너무 심하고 피부가 제일 나빴는데, 지금 대학 동창회 가면 자기가 피부 제일 좋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네. 뭐, 아우, 난 딱 싫어, 피부 관리하는 거. 그냥 뭐 세안만 해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정성스럽게 관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원장님 솔직히 말씀하셔서 보시기에 관리한 사람, 안 한 사람 차이 나요? 너무 차이 나요. 20대 될 거 아니고 30대 될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젊어지지는 않지만, 너 몇 살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나 몇 살이야? 뭐 60세 초반이야? 이러고 얘기하면, 너 되게 젊어 보인다. 뭐 한 50대밖에 안 돼 보여. 이 정도 하면은 성공한 거잖아요. 또 요즘에 중요한 건 경제잖아요. 자기 피부에 쓸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돈을 들이고서라도 좀 더 덜 늙고 살면 어떨까. 이유득 원장님을 잘 아는 지인에게서 꾸준히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 야, 그 돈 많이 들지 않냐?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원장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예산에 맞춰서 잘해주신다고.
네, 맞습니다. 그게 원장님의 철학이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피부 관리를 차근차근 해준다 그래서 그런 분이 다 있어 내가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아, 네, 고맙습니다. 어느 분인지 고맙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제 철학이 있습니다. 네. 환자의 피부를 치료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진료를 한다. 피부과 교과서 딱 펴놓고 네. 언제 어느 페이지 어느 구석을 봐도 추천하는 치료나 진료가 피부과 교과서에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아주 원칙적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 원리서부터 생기는 원인부터 네. 그거를 관리하는 방법, 치료하는 방법, 나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 가르쳐 줘가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모공하면은 털 구멍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모공을 얘기할 때 항상 이 털구멍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털구멍이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 이 모공은 기름이 나는 구멍이잖아요. 모공이 아니라 지공이 이렇게 해야 되죠. 첫 번째, 피부 타입과 나이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젊은 사람은 기름이 많이 나서 구멍이 넓어지는 지공이기 때문에 기름을 줄이는 치료를 해야 모공이 좋아지는 거죠. 병원에 오는 환자의 99%는 자기가 건성이라고 생각해요. 기름이 많이 나는데 기름이 안 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건조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엄청난 화장품을 갖다 바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모공은 더 넓어지잖아요. 기름이 나는 거는 호르몬 반응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저절로 기름이 안 나서 피부가 건조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기는 이렇게 넓어져요? 이게 모공이 이렇게 동그랗고 탱탱하던 거가 이렇게 처진 거죠. 이게 길고 커진 거예요. 탄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다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여기를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치료를 해서 이렇게 올리는 치료들을 해야 되는 거죠. 원장님으로부터 되게 새로운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 우리가 너무 건너뛴 게 많은 거예요. 뭐 없애주세요, 좁혀주세요. 그리고 훅 넘어갔는데 그 단계를 자세히 상의하면서 해나가야 되는 거군요. 피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배워야지 그냥 피부과 가서 레이저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마치 쇼핑하듯이 이거 좋대, 그럼 그거 해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돈만 더 많이 들고 결과는 돈에 비해서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장님과 이렇게 통화하면서 사전 인터뷰를 했는데 너무 고급 정보라 너무 아까워서 자기만 알고 싶었다고 이렇게 얄밉게 얘기했는데 들려드릴 테니까 다들 기대해 주세요. 건강한 피부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이유득 선생님 알려주세요. 피부과 전문의로서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정리돼서 딱 세 가지예요. 비타민 C, 비타민 A 선크림이에요. 선크림은 알겠는데 C랑 A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쨌건 우리가 늙는다 하는 거는 첫 번째 네. 나이 때문에 늙어요. 네. 나이가 들어가면 늙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외선에 의해서 늙어요. 노화의 원인은 이 두 가지 밝혀진 거죠. 햇빛에 의해서 늙는 거는 얼굴과 엉덩이 비교하시면 돼요. 얼굴은 이렇게 쪼글쪼글하고 주름도 잔주름도 생기고 하는데 엉덩이는 피부 좋잖아요. 왜냐면 맞아. 그게 이제 광노화라고 햇빛에 의해서 늙는 거예요. 얼굴은 엉덩이처럼 그렇게 평생 가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햇빛을. 그럼 어떻게 들고 다녀 이거를 가리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자외선 차단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크림은 중요한 게 평생 가리라고 그랬잖아요. 평생. 엉덩이처럼. 그러려면 이렇게 얼굴을 뭐 엉덩이처럼. 뒤집어 쓰고 다녀야 되는데 그거는 좀 힘들고 그러니까 선크림을 자주 바르면 좋은데 선크림이 효과가 몇 시간 간다고 알고 계세요? 저 하루에 한 번밖에 못 발라요. 그러지 마세요. 두세 시간 간다고 써 있어요. 진짜요? 네. 자외선 차단지수 SPF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네. 그게 아무리 높아도 닦이기도 하고 뭐 흡수돼서 없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효과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네. 서너 번은 발라야 되는 거죠. 아침에 나올 때 한번 화장할 때 바르고 나서 덧 발라야 되는데 덧 발라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 색조 화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맞아. 크림류를 덧바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떡지라고. 선스틱 같은 것도 이렇게 문질러서 바르는 거니까 괜찮고 한국에서 만든 히트작 선 쿠션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오리지널이거든요. 자외선 차단제가 다 들어있어요. 맞아요. 3번, 4번 정도쯤을 덧바르면 자외선 차단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실내에 있으면 괜찮죠?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자외선은 유리창을 통과해요. 실내에 있어도 바르셔야 돼요. 노화 방지를 위해서. 엉덩이처럼 관리해라. 그러니까 얼굴이 엉덩이다라 그러니까 너무 확실히 이해가 가네요. 진짜 엉덩이는 정말 안 늙거든요. 엉덩이 그렇죠. 피부는. 네, 피부 색깔도 하얗고. 맞아. 너무 지성인데 뭐 건성이라고 생각하고 오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선크림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피부과에서 상의하시고 그렇죠. 선크림을 구해서 자주 발라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병원 피부관리실도 그렇고 관리를 할 때 보면 가장 기본이 비타민C 관리예요. 화장품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함량이 아무리 높아도 비타민C가 활성화돼서 피부에 영향을 미치기는 조금 힘들다. 왜냐하면 비타민C는 이온화된, 즉 전기를 띤 비타민C가 흡수가 잘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어디서 구할 수 있냐면 비타민C 파우더를 파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증류수라는 거. 먹는 물 하셔도 괜찮아요. 증류수를 섞어서 비타민C 파우더가 이온화된, 즉 전기를 띤 비타민C가 되는 거죠. 그거는 피부에 바르면 비타민C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흡수가 잘 돼서 미백이나 노화 방지에 효과가 괜찮습니다. 많이 안 비싸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다니는 관리실에서 쓰는 그거 저한테 파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얼마 안 돼, 요만한 거 하면은 잘 안 팔려고 하긴 하겠지만 인터넷으로도 보면 이제 그런 거 파는 것들이 있으니까 산화가 되는 거니까 냉장고에 넣어놓고 일주일 안에 다 쓰고 피부관리실 다니는 효과가 있고.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면 돼요, 이거? 그냥 바르세요. 아침 저녁 스킨 바를 때 같이 바르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A는 지금 없어진 연고인데 라고 굉장히 유명한 연고가 있었어요. 비슷한 종류의 비타민 A 연고를 피부과들에서 여드름 약으로 처방을 하고 있어요. 여드름으로 허가받은 비타민 A 연고, 즉 피지역제제로 이제 처방을 해주거든요. 비타민 A이기 때문에 콜라겐 재생 효과가 있어서 처방을 받아서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건조해질 거니까 조금씩 해서 비타민 C 거기에다 섞든지 자기 스킨에 섞든지 해갖고 다른 화장품 바르기 전에 먼저 희석해서 바르시면 훨씬 덜 늙고 살죠. 한두 달 발라서 효과 좋다 이런 건 아니고 1년, 2년, 3년, 10년 뭐 이렇게 바르고 사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처방 받아서 사야 되나요? 네, 예, 전문의약품이고 외국에 계시는 분들은 일반의약품이라서 인터넷으로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분이 좋은 화장품들을 골라서 비타민 C, 비타민 A 관리 살살씩 하면은 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피부관리실에 다니는 정도쯤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화장품을 고를 때 성분도 굉장히 새로 발견되는 성분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떤 성분이 골랐으면 좀 더 좋을까요? 덜 늙고 산다, 주름에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사실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꽤 오래 전서부터 이미 개발이 돼서 화장품에 쓰고 있는 보톡스 성분이라고 불리는 성분, 연어주사라고 하는 건데 그거에 뭐 같은 성분. 그리고 또 하나 하면은 물광주사 성분. 병원들에서 시술하고 있는 거와 같지는 않지만 그런 거라고 불리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선택해서 쓰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하나 얘기하면 펩타이드라는 거 있거든요. 화장품 보면 무슨 펩타이드 뭐 몇 종의 펩타이드 저분자 펩타이드 막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성분들이 별명이 보톡스예요. 노화 방지, 콜라겐 재생 이런 것들에 효과가 있는 성분들이 이제 펩타이드라는 거고 주름 화장품들에는 펩타이드들이 꽤 많이 들어 있어요. 연어주사 성분이라고 하는 게 PDRN이라는 거. 주사약 성분하고 비슷한 거죠. 추출물이에요. 진짜 우리 먹는 연어. 콜라겐 재생 효과가 있어서 이게 주름 화장품으로 많이 쓰고 있고 물광주사 성분이라고 했던 히알루론산인데 이거는 들어보셨죠? 히알루론산. 필러 성분하고도 맞아요. 제일 좋은 보습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하게 뭉쳐 있느냐, 묽게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펩타이드, PDRN, 히알루론산 이렇게 세 가지 성분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선택을 하시면 주름 화장품 잘 고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도 이제 좀 신경 좀 써야 되겠네. 그 원장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주신 성분 말고 또 요즘에 막 핫한 성분 이렇게 떠오르는 거 있어요? 몇 년 전에 보면 줄기세포 화장품이라고 한참 떴었거든요. 그게 살아있는 동물의 이거를
화장품으로 만든다는 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제를 많이 받고 있어서 줄기세포 화장품이라는 말 쏙 들어갔잖아요. 네. 지금은 뭐냐면 식물 조직 배양 추출물이래요. 좀 어렵긴 한데 기술적으로 그게 되게 가능한가 보죠? 식물을 기르는데 필요한 성분이나 식물의 세포 자체를 화장품으로 쓰는 거죠. 보통은 그냥 화장품 만들 때 정제수 많이 쓰는데 똑똑한 화장품 회사들에서는 어떠냐면 정제수를 효과가 좀 있는 물로 바꿔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사막 장미꽃 추출물, 에델바이스 추출물, 물 자체를 어떤 식물에서 추출한 그 성분, 에센스 오일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화장수로 만들어서 사실 이 그 유효 성분이라는 건 굉장히 적은데 이 물이 대부분의 화장품 성분인데 효과가 있는 추출수 이런 것들로 바꿔주시면 흡수도 잘 되고 이게 효과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이래서 이 화장품 고를 때 주의해야 될 점 딱 몇 가지만 알려주세요. 화장품 고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의 피부 타입을 알아야 돼요. 백화점이나 화장품 가게 가서 그 화장품 가게 직원이 가르쳐줘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러면 안 된다는 네네, 얘기 하시는 네네. 거죠? 그러면 난 그러라는 줄 알고 지금 그러면 가려고 안 돼요. 그랬네. 샵 같은 데서는 이제 기계로 측정해서 피부 타입 뭐다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그것도 안 돼요. 화장을 지운 상태에서 맨 얼굴로 세안하자마자 바로 측정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측정 오차가 굉장히 많아요. 무조건 화장품을 선택을 할 때는 경험이 많은 피부과 전문의한테 가서 물어봐요. 얼마 안 들어요. 내가 지성이냐, 건성이냐, 예민성이냐, 민감성이냐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자기 피부 타입에 맞는 화장품을 고르는 게 첫 번째예요. 때려 맞추지 말고. 그래서 잘 모르면 복합성이라고 돼 있는 거를 선택을 하든지. 두 번째 우리가 잘 못하는 게 화장품 가격인데 적당한 가격에 네. 화장품을 선택을 해라. 어떤 화장품은 앰플 하나에 5,000원 막 이래요. 앰플 하나에 120만 원 막 이러는 것들도 있어요. 너무나 리치하게 좋은 성분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너무 과하면 그만큼 이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내 피부 타입도 모르고 그냥 유행 따라서 이거 좋다니까 이거 하고 저거 좋다니까 저거 하고 근데 그게 나 피부 타입에 맞지 않으면 사실은 오히려 더 안 좋은 반응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야 요즘에 내 피부가 옛날 같지 않아 주름 푸석푸석 어떡하지? 이렇게 신경 쓰이는 분들 30년 피부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서 개발한 닥터리 세럼입니다. 히아루론산 11종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성분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써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가격이 너무나 착합니다. 모공, 수분, 탄력, 주름에 고민이 많으신 30대부터 70대 전 연령 다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고요. 이 마스크팩이 되게 재밌는 마스크팩이더라고요. 무슨 마스크팩이 이렇게 두껍지 싶은데 세럼 한 통이 이 마스크팩 하나에 다 들어가 있대요. 이 마스크팩을 5병 사시면 하나를 더 드리는 할인 구성까지 해놨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나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써주세요. 나는 피부 타입 이런 거 좀 후회돼요. 이런 거 진작에 할 걸 그랬어요. 원장님 얘기 들으니까 이런 게 깨달아지네요. 피부에 대한 여러분 궁금증 많이 올려주시면 20분을 추첨해서 마스크팩 3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써주시고 이유도 원장님께 궁금하신 것도 많이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천천히 피부도 늙읍시다. 예쁘게 사시라고 마지막으로 격려 한번 해주세요. MKTV 구독자 여러분, 피부는 본인이 하기 나름이에요. 돈이 아니더라도 시간을 충분히 투자를 해서 밝고 보습이 좋은 그런 피부로 계속 사시면 내 친구들보다는 훨씬 덜 늙고 살지 않을까요? 네, 목표를 그렇게 가지시고 다음 기회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